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위로 받으려는지 몰라. 위로는 당신이 뭔가 큰 고통을 겪었거나 큰 일을 겪고 아니면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위로 받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그냥 계속 위로를 받으려 그래. 뭘 그렇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다들 무슨 오늘 나는 뭐라 해야 되지? 오늘 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러면서 뭐 술집 가서 술 마시는 사진이라든지 나를 위로해주는 최고의 음식 그러면서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뭐 게임기 만화책 이런 거 찍어 올리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이거밖에 아니 뭘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 그래? 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진짜 웃기지 않아 요즘 애들? 누구나 다 위로를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데 네가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니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위로를 받으려 그러는데 또 뭐 어린 친구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방송 보면 와 얘 꼰대력 심하네 얘 개꼰대네 이러는데 야 니들은 지금 이런 꼰대가 필요할 시기야. 요즘은 심지어 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도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꼰대 짓을 안 해. 그냥 요즘 세대랑 우리가 많이 다르지 이러면서 그냥 말 아예 아껴요. 그러면서 뭐 쿨한 척하고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스윗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요즘 무슨 스윗한 선배 서윗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은둔 청년이 100만이 넘었답니다. 100만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병 들고 있어요. 병 들고. 어떤 수를 둬서라도 이 청년들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게 되고 사람과 어울려서 살게 만들어야 돼. 얘네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사회의 뭔가 이런 융합, 사회로 나오게끔 하는 이런 힘이 필요하다니까. 삼국이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난 진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대로 나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뒤돌아보면 난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떳떳하고 지금 내 나이 또래 비해서 훨씬 잘 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하는 거 힘든데 관리자가 막말까지 막 하고 그래서 알바하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막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막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막말은 당신이 그만큼 잘못도 있다라는 거고 당신이 답답함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칭찬을 받을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신이 고참이 됐을 때도 밑에 애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야. 그게 선순환이고 그게 뭔가 내가 밑에 애들한테도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 교양을 기르는 거고. 근데 요즘 그거 힘들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성장할 수가 없어. 30대 얼마 정도 모아야 평균인가요? 여러분들 남자가 30대 됐을 때 30대는 31살부터 39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5 전에 남자든 여자든 35 전에 1억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좀 독하게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 35 전에 무조건 1억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모으면 빨리 모을수록 인생이 훨씬 더 빨리 펴져요.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35 전에 무조건 1억을 모아야 되는데 1억을 빨리 모았잖아. 예를 들어서 저 31살인데 이미 1억 모았는데요. 그럼 당신 35에선 2억 3억까지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니까. 인생이 점점 더 편해지고 점점 더 품위가 있어지고 수월해져. 내가 말한 거 35 전에 1억은 최저 기준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30에 이미 1억 모았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당신의 인생은 35에 1억 모은 애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고 인생을 몇 년 더 버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50% 이상 모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90% 모았어요. 90%. 전 나가서 술도 안 먹었어요. 연애는 당연히 연애를 하긴 했지. 밖에 나가서 연애도 안 했어. 그냥 집에서만 했어. 집에서. 근데 그런 연애 싫어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이걸 모아야 나중에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텐데. 난 최소 진짜 80% 90%씩 난 저축했어. 그래가지고 물론 뒤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도 지금 그때의 내 인생 보면 존나 찌질해요. 반지하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먹고 심지어 내가 휴지가 없을 때 휴지 살 돈이 아까워가지고 공용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 공용 휴지 있잖아. 그거 내가 막 엄청 말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쓴 적도 있어. 진짜 찌질하기 극치였어요. 존나 찌질했어. 진짜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진짜 개찌질하지. 겁나 찌질하고 개병신이에요 진짜. 근데 그때가 내 나이가 26, 27 이럴 때니까
근데 26, 27대 그때 막 놀러 다니고 뭐 연애할 거 다 하고 헌팅 술집 다니고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애들 지금 다 나보다 못 살아. 아, 회사를 다닐 때는 바꿔 바뀌려고 무조건 야근했어. 7시가 넘어가면 밥이 나오거든. 7시가 넘어가면 밥이 나왔어. 무조건. 그렇다고 밥만 먹고 갈 수는 없잖아. 형식적으로 한 9시, 10시까지는 일해주고 갔지. 회식 가서 남은 음식 싸오냐고요? 음식이 남질 않았어, 딱히. 남질 않았고, 근데 남은 술들은 내가 싸왔지. 가끔씩 집에서 술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 반지하, 제 반지하를 8년을 살았어요. 가끔씩 이렇게 반지하에서 8년 살면서 술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회식 자리에 먹다 남은 소주 한 3분의 2 이상 많이 남은 거, 이걸 딱 보면 그 소주 맛이 그렇게 맛있었어. 존나 맛있었어요. 진짜 개 맛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하면 너무 찌질하고, 아유 진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이 내가 있는 거야. 난 지금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밥 다 사요. 근데 뭐 누구한테 뭐 얻어먹고 뭐 누구한테 아쉬운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반지하에서 살 때 힘들었나요? 아니요. 그건 낭만이었지. 난 그게 낭만이었어. 오히려 난 그게 20대의 낭만이라고 봐요. 반지하에서 딱 지나가는 사람들 발걸음 보면서, 그 사이에 살짝 들어오는 달빛 보면서, 나이 20대는 비록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내 나중에 꼭 지상으로 올라가고 말 테야. 그게 낭만이야. 그게 청춘의 낭만이에요. 친구 만나면, 서로 돈이 없으면 술집을 왜 가? 편의점에서, 아니면 편의점도 안 가. 편의점도 비싸거든. 마트 가가지고 팩소주 이런 거, 페트병에 담긴 거, 이런 거 소주 사가지고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딱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게 청춘이지. 반지하에서 벌레 많이 나왔죠. 벌레 나오면 그냥 잡으면 돼. 처음에 벌레가 좀 무서울 수 있어. 징그럽고. 근데 그거 자주 보잖아. 그냥 잡아요. 그냥 나중에는 휴지 한 장으로도 잡았어. 휴지 한 장으로도 그냥 탁 때려가지고 그냥 딱 싸가지고. 맞아요. 그때 반지하 살 때 옷도 없었어. 옷이 딱 7벌이었어요. 옷이 딱 7벌에다가 그냥 겨울용 두꺼운 잠바 1개. 그게 내 옷의 전부였어. 그 옷 7개를 매일 로테이션 해가면서 입었어요. 방송에서. 매일 똑같은 옷 로테이션해서. 반지하에 곰팡이 많이 피는데, 곰팡이는요, 화장실 문 샤워하고 잘 열어놓고 집안에다가 제습기 1개 제대로 딱 돌려놓잖아요. 곰팡이 안 펴. 곰팡이는 관리예요. 관리만 잘하면 곰팡이 절대 안 핍니다. 제습기, 이거를 무조건 제습기 있어야 돼. 반지하 필수템 제습기 24시간 돌려놔야 돼. 그럼 곰팡이 절대 안 펴. 심지어 반지하인데도 공기 뽀송뽀송하면서 좋아. 전기세요. 전 전기세가 한 달에 그 관리비에서 다 포함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관리비가 3만 원이 나갔거든. 그 안에 전기세, 인터넷비 다 포함돼 있었어. 근데 요즘 그게 원래 20대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막 SNS에 화려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지 능력은 안 되는데, 지 집안도 안 되고, 그럼 부모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 나이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낭만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내가 오마카세 한 번씩 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호텔 호캉스 가서 인증샷 올리고, 이게 낭만이 아니야. 그거는 네 능력으로 네 돈으로 갔을 때 낭만이지. 그거 진짜 부모님 돈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그건 낭만이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이 제일 큰 낭만인 거야. 네가 직장도 없고 월급도 쥐꼬리인데 5성급 호텔 가가지고 호텔 샷 찍는다? 그게 낭만일 것 같아? 그만큼 병신짓도 없어. 제일 멍청한 거고 제일 병신 같은 짓이야 그거. 진짜 사람들이 물론 제가 전 되게 원래부터 되게 긍정적이었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흘러가거든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실현이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에이, 그건 개소리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게? 진짜 여러분들 뻥 안 치고 90% 사람들이 부정적이야. 인간들 중에서 90%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이 부정적으로 풀리는 거야. 당신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으로만 모든 일에 대해도 당신은 상위 10%라니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뭐 어릴 때는 뭐 긍정적인 뭔고 부정적인 뭔지도 몰랐지만 그 기점은 약간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긍정적인 에너지는요,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난 그런 애들한테도 난 진짜 좀 난 그런 애들도 잘 상종을 안 하는 게, 야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 한 애들 있죠. 야 네가 지금 힘들고 지금 많이 아껴놔야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야 너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 하는 애들 그냥 손절하세요. 그럼 뭐 아우 씨발 아우 진짜 욕 나오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고, 그걸 말로 한다는 건 그건 더더욱 안 되고. 여러분들, 욜로 하다가 비참한 노후 맞이하는 주위의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젊을 때 아유 막 화려했던 형들, 지금 빌빌거리는 형들 꽤 있어요. 막 젊을 때 돈 잘 벌고 막 힘 넘치고 할 때 막 유흥에다가 막 1년에 막 몇 억씩 쓰고 막 그런 형들이 있어.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 유흥의 탕진 많죠. 도박의 탕진, 그럼요. 또 또 어디 탕진하지? 유흥, 도박, 또 뭐지? 게임 현질의 탕진.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G세대들. 그건 뭐 오늘 중국 G세대들의 얘기했는데, 한국 G세대들도 뭐 별 다를 게 없는 게, 요즘 뭐 20대 친구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 근데 뭐 애들이 막 게임 얘기를 하더라고. 야 니들 게임 현질 좀 하니? 그러니까 어떤 애는 전 안 해요. 저는 뭐 그냥 한 일주일에 2, 3만 원? 뭐 이런 애도 있고, 어떤 애가 딱 한 얘기가 수입의 30% 정도를 현질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수입의 30%. 연봉이 얼마야 하니까 애가 5천이 넘어. 내가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지. 거기서 내가 또 딥하게 들어가면 또 그거 뭐 꼰대 소리 듣고 토크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 그거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5천이야. 5천 중에 30%면 1,500이야. 그 1,500을 계속 게임 현질하는데 그러면서 맞아,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핑계가 이거야. 이건 저의 행복이에요. 제가 한 게임에만 그렇게 중독해서 막 다 쓰는 게 아니라, 저 게임을 여러 개 하는데 다 두루두루 조금씩 쓰는 거예요. 이건 제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그냥 퇴근만 하면, 얘는 이 핸드폰 세상에 여기에 게임하면서 빠져 사는 거 아니야. 얘는 온라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프라인 인생은 그냥 퇴근하는 순간 띡 하고 종료가 되는 거야. 핸드폰 키는 순간 잠들 때까지 온라인 세상에서만 살아. 연애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야식 시켜 먹고, 그러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고 악순환이야. 오타쿠 문화도 존중해야죠. 그 오타쿠 문화를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 오타쿠 문화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잘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삶을 경영을 잘하고, 자기 건강도 챙기면서 오프라인 삶도 살면서 사람 구실도 하면서 부모님과 자기 자식한테도 잘 베풀면서 그렇게 살면 오타쿠 문화 오케이인데, 그렇게 사는 오타쿠 문화를 즐기는 오타쿠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자꾸 존중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뭘 존중해야 된다. 그 수많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들 중에 내가 봤을 때 존중 안 받아야 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요즘 무슨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 애인가 어디에였나, 아무튼 남자인데 남자 같지가 않은 남자야. 여성스럽기도 하고 남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별이 뭐냐 물어보면 성별이 남자 여자 아니 트랜스젠더 아니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성별이 무슨 스파르타쿠스 안드로메다 어쩌고 호모섹슈얼 무슨 리스 성별이 한 30글자가 돼. 여러분들 안 들어봤어요? 그거 존중해 줘야 됩니까? 존중이라는 말 가지고 숨지 마세요. 존중 받아야 될 게 있고, 존중 받으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현실을 살자고. 두 발 땅에 딱 짚고 현실을 살자 이겁니다. 트럼프가 그거 걸고 넘어졌다고, 나 그거 너무 잘했다고 봐. 성별은 그냥 남자랑 여자 얼마나 깔끔하고 화끈해. 원래부터 그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뒤틀어놨냐면, 뉴욕에서 아니면 그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 게이, 뭔가 성소수자 이런 거를 이렇게 존중해줘야 된다, 더 우대해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 게이가 아닌 남자가 게이인 척을 해. 게이 연기하고. 왜? 게이라고 하면 더 우대해주거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회가 비틀어졌다는 뜻이에요. 트럼프가 성전환 수술비 의료 지원 안 한다 했다고요? 그거 원래 지원을 했었어요? 처음 알았네. 요번에 누가 공무원들 30% 정도 성소수자로 채운다던데?
나 진짜. 야, 진짜. 야, 그건 진짜 거의 코미디야. 진짜 너무 웃겨. 어떻게, 오늘 뭐 중국 지 세대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한국도 지 세대가 있잖아. 중국이랑 별 다를 게 없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지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은 20대들이죠. 1995년생들부터 약 이제 그 후의 출생한 사람들, 한국의 지 세대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냥 뭐 수다 떨면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한국의 지 세대들은 물론 뭐 요즘 지 세대들 보면 저는 어쩌다 보니 이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영한 업계잖아요. 이 방송 유튜버라는 이 업계가 1인 미디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 세대들을 만날 일이 꽤 많더라고. 어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 진짜 요즘 애들 보면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하고 뭔가 시크하고 뭔가 살짝 좀 뭔가 그런 끼가 있어. 옛날에 우리 때의 그냥 어른들 앞에서의 겸손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자기 개성, 자기 시크함, 자기 뭔가 나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냉소적인 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개성, 쿨한 척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불안감이 꽤 많이 느껴져. 뭐 컨셉, 맞아. 요즘 막 컨셉들 자기 컨셉 잡고, 요즘 뭐 또 이런 말이 유행하던데, 그건 뭐더라? 테스트론인가? 테스트론 많이 분비한다 해가지고, 테토남. 테토남, 테토녀.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얌전한 친구들이 뭐죠? 에스트로겐인가? 그걸 뭐라 했죠? 에스트로겐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에트남이라 하나? 테토남, 에겐남. 맞아. 에스트로겐이라 해가지고 에겐남. 아무튼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부르고 컨셉충들 많고 요즘 지세대들이 그렇지만 느끼고 있는 불안감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느끼고 있는 불안감들이 예를 들면 현실 절망감, 현실에 대한 절망, 헬조선은 여전하다라는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집값 답 없어. 월급은 빚만 갚으면 끝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파트 사는 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미래가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음. 그러면서 열정 따위는 개나죠. 노력의 자체를 회의함.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이미 부모 재산에서 게임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고 봐. 집값은요, 여러분들, 집값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놨을 때 나중에 꼭 서울에서 집 살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 발전된 도시는 돌고 돌아. 신도시는 계속 생기고, 지금의 신도시는 나중에 니들이 컸을 때는 구도시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도시의 흐름이 돌 때 그때 나중에 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꼭 서울에 집 살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살 집은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 집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 벌어서 집은 절대 못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싼 집들도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벌고 돈 모아. 열정? 열심히 하는 애들? 개나 줘버리라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무조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얘기해 줄게. 내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랑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벌어가지고 사는 애들이랑은 행복도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부터 있던 애들은 행복을 못 느껴요. 그 돈이 너무 워낙 쉽게 오니까 그 행복을 못 느낀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이뤄내가지고 돈을 번 애들이랑은 딴 세상이야. 걔네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있는 애들이? 원래부터 부모가 물려준 애들이? 아니야. 재벌들도 자살한다니까. 걔네들은 그걸 성취하는 과정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못 느껴봐요. 그렇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쾌락이지. 쾌락은 사다가 결국엔 끝이 나고 그 사람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해. 이런 사람들은 축하해. 네가 돈 벌면서 느껴질 그런 성취감, 거기에 따라오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 네 인생이 걔네들보다 훨씬 행복할 거야. 왜 그걸 모르지? 그 다음에 요즘 애들, 맞아, 너무 우울감을 느껴. 맨날 그 위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G세대나 한국 G세대나 그게 그거야. 계속 막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요즘 G세대들 정신과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 먹고 자살률 세계 1위의 국가 젊은이답게 사는 게 별 의미 없다라는 감정이 흔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되게 꼴보기 싫어. 뭘 한 군데 뭔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어 봤어? 내 인생 갈아 넣으면 우울감 없어. 우울감 느낄 틈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본 새끼들이 꼭 저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맞아요. 인생이 편해서 그래요. 말 그대로 인생이 편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맨날 커뮤니티만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생활만 해. 온라인에서 맨날 위로 글귀만 읽고 거기 댓글 단 사람들 중에 나는 이렇게 힘들었다, 어떻게 힘들었다, 니만 힘든 거 아니라 우리 다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하고. 힘든 거를 어떻게 벗어나올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맞아, 요즘 G세대들 해외 많이 간다며. 워홀이라든지 뭐 이민이라든지 해외 가가지고 해외에서 일하다가 해외 현지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해외 이민 가서 살고 한탕주의, 해외가 답. 아니면 뭐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해. 나도 해외 여행 유튜버, 나도 뭐 인플루언서. 내가 물건 팔면 다 같이 막 몇 억씩 구매하고. SNS 그만 봐요. SNS 그만 보고 할 수는 있어. 얼마든지 난 하라 그래. 근데 네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잖아. 노력하면 된다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산업이고 한 직업이고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영상 한두 개 올리고 안 올 거면 하지 마. 대부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나도 해볼까? 야 니도 하는데 내가 뭘 못해? 해. 얼마든지 해. 영상 한 편, 2편, 영상 한 5편 올리고, 야, 이건 나랑 안 맞아. 고작 5편 올리고, 1000편은 올려봐야지. 1000편도 안 찍은 애가 무슨 5편, 10편 올리고, 야, 드디어 10편 올렸다. 근데 아직도 조회수가 안 터져. 꺼져, 새끼야. 그딴 식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 야, 100편 안 올려봤으면 나 이거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 대형 커뮤니티에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글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게시글 올리고 서로 댓글 주고받으면서 막 그러고 산다는 거 아니야. 커뮤니티의 삶, 온라인의 삶. 그러면서 집에서 막 은둔하면서 마치 온라인의 세상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마냥. 아니야. 오프라인으로 나와봐. 안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울한 집단에서 우울한 얘기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본인도 우울해지고 결국 그 우울감은 퍼지고 퍼져가지고 나중에 자살까지 간다니까?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지 마. 이 우울한 감정은 인생에서 제일 쓸모없는 감정 중에 한 개예요. 우울하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우울하면 뭐 해야 돼? 댓글 올려봐요. 우울하면 해를 봐야 돼. 좋습니다. 운동, 달리기 좋아요. 산책, 운동. 여러분들 우울하면요,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요, 자기가 하는 거를 존나게 열심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다. 운동을 평소보다 한 3배 열심히 하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 식당을 운영한다. 평소보다 그냥 3배 정도 더 빡시게 운영해버리면 돼. 일을 3배 정도 더 빡시게 하고 인생을 더 3배 정도 빡시게 갈아 넣잖아. 그 우울감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그 갈아 넣은 데서 오는 성취감과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보상, 그게 당신의 우울 치료제야. 우울해? 야, 개처럼 일해. 그러면 우울감에서 금방 벗어나와. 그러면 그렇게 개처럼 일을 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때 돈이 당연히 벌리지. 안 벌릴까봐. 그 돈이 통장에 찍히잖아. 그게 제일 좋은 우울 치료제야. 그게 선순환인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 돈을 벌었네. 요번에는 더 열심히 해봐야지. 더 열심히 했더니 또 이렇게 벌었네. 요번에는 열심히 하면서 또 요령적으로 해볼까? 요번엔 내가 이제 숙련됐으니까 더 좀 똑똑하게 일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니까 또 월급이 늘었네? 또 해봐야지. 이런 시도를 해봐야지. 근데 월급이 줄었어. 괜찮아. 이런 시도는 실패했구나. 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월급이 떨어져? 그러면 또 이런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순환 계속 가. 그럼 또 월급 올라. 오케이, 이 방법이 내가 맞았네. 여기서 내가 더 파볼까? 더 전문가가 돼볼까? 더 열심히 해. 그럼 또 돈이 올라. 이게 선순환이야. 우울할 틈이 없어. 무조건 성공한 인생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요즘 애들 관계 회피, 연애, 결혼 탈출. 연애는 번거롭고 결혼은 손해보는 거임. 혼자 사는 게 더 효율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환상도 없고 남혐 여혐 문화 속에서 피로감만 증가. 커뮤니티 그만해. 커뮤니티 그만하고 인생은 어차피 인간들끼리 피부 비비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제일 피로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솔직히 여러분들 현생을 살면 피로감을 진짜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밤늦게 돼야 이제 피로감을 느끼지. 요즘 애들은 언제 피로감을 느끼는지 알아요? 요즘 애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할 거 없으니까 SNS 막 하잖아. 쇼츠 보고 릴스 계속 보잖아. 거기서 그냥 지쳐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 애들이 피로해지고 피로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야. 오늘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로해져 버리는 거야. 눈 뜨자마자 SNS 한 30분 하는 애들, 그 하루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야. SNS에 세상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딱 나오자마자 현생 살아야 되네. 지쳐버리는 거야. SNS의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아. 걔네들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슈퍼카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뭉치를 무슨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거 다 연출이고 그 현실에서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거야.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근데 그거 보다가 하루가 이미 지쳐버려. 이미 지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출근을 하고.
맞아, 맞아.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했어요. 정확히 얘기했어. 남혐, 여혐? 온라인에서만 그래.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봐봐. 남자들 여자들한테 매너 적이고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지키고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매너 있게 행동해요. 현생을 살면 그렇게 돼.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거야. 요즘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자. 요즘이 정말 말 그대로 이런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정말 사업하고 정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내기 정말 좋은 시대거든. 옛날보다 시간을 훨씬 많이 아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진짜 옛날에 우리 80년대생들, 70년대생들보다 우리보다 꿈을 이루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너무 편해. 편리해. 편리한 도구들이 너무 많아. 그걸 이용해서 정말 이상한 것만 맨날 보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우울감 이런 거 호소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봐봐. 내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이거를 내 인생의 질문 삼아 이 답을 찾아봐봐. 이 답을 한번 찾아봐봐. 진짜로. 그거부터 시작인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의 시작인 거야. 됐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진짜. 오늘 톡한 것들 유튜브에 올라가면 댓글 어떻게 달까? 이 새끼 개 꼰대네. 야, 나이는 어린데, 졸라 꼰대네, 이 새끼. 막 이런 댓글 달릴라나?